안녕하세요.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제관 옆 영화관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중에 저희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죠, 배우님. 네, 맞습니다. 저희 사제관역 영화관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최강희 마테오 문화홍보국장 신부님께서 새로이 서울대교구의 보좌 주교님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사제관 옆 영화관과 또 지난 비하인드 영화 컬럼 모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신부님이셨기에 더더욱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새 보좌 주교님께서 조금 덜 바쁘실 때를 노려서 사제관 옆 영화관에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기획인데요. 저희가 이 소개하는 영화에 대한 새 보좌 주교님의 의견도 듣고 또 주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영화로 그 다음 사제관역 영화관을 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부님,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보좌주교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먼저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주교님, 저희 방송 보고 계시죠? 주교님과 함께 할 날이 꼭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는 존 패트릭 세니 감독이 연출한 다우트입니다. 영화 포스터에 선명하게 등장하는 수녀님과 신부님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영화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영화는 1964년 미국 브롱크스 지역에 위치한 성 니콜라스 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학교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플린 신부는 학생들과 격이 없는 관계를 맺으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활기를 돋우고자 하는데요. 반면 권위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공포와 또 징벌의 힘을 굳건히 믿는 교장 수녀 알로이시스에게 이 플린 신부의 모습은 한치의 빈틈없이 이어지던 학교의 엄격한 관습을 바꾸려고 하는 이단아처럼 여겨지는데요. 여기에 부푼 희망을 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녀로 새로 부임한 제임스 수녀의 시선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 제임스 수녀 역시 플린 신부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해왔지만 이 알로이시스 수녀는 그런 제임스 수녀를 못마땅해 하며 제임스 수녀의 교육 방식에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지역사회에 급격히 퍼지던 정치적 변화의 바람에 발맞춰 학교도 처음으로 흑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입학하게 된 도널드 밀러는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임스 수녀는 플린 신부가 도널드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마주하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는데요. 제임스 수녀는 이를 알로이시스 수녀에게 보고합니다. 이때부터 알로이시스 수녀는 플린 신부가 도널드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플린 신부를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플린 신부는 이 같은 알로이시스 수녀의 계획에 저항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소개해주는 이야기만 들어도 영화가 품은 서사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영화가 연극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는 필리처상을 수상한 동명의 희곡을 원작으로 삼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희곡을 쓴 작가가 영화 다우트의 감독인 존 패트릭 샌리라는 점입니다. 존 패트릭 샌리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연출가로서의 활동보다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영화 다우트의 서사가 간단한 이야기 흐름 안에서 시종일관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의 작가적 역량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의 도입부를 언급하고 싶어요. 플린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어요. 모두가 정돈된 자세로 앉아서 신부님의 강론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 검은 그림자가 그 평온함을 깨뜨리며 등장하잖아요. 그 검은 수녀복을 입은 알로이시스 수녀는 주변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화면의 대칭을 깨면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잡담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학생을 굉장히 위압적으로 혼내면서 제대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때마침 그 플린 신부의 강론이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는데요. 의무는 확신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결속력을 지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알로이시스 수녀와 플린 신부님 두 사람이 앞으로 지독한 대립을 겪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는 이 영화의 초반부부터 영화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다가왔고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64년이라는 점에 좀 방점을 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가 당시 미국 사회와 또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언급되듯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1년 전에 벌어졌고 또 베트남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으며 후에 서구 사회를 뒤흔든 6.8 혁명의 불씨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962년에 개회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한창 진행 중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를 맞닥뜨리는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플린 신부가 변화에 담긴 희망을 대변하는 인물로 또 알로이시스 수녀가 변화에 담긴 불안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처럼 다가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작가가 어느 정도 의도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와 사회 안팎에서 느껴지는 불안을 이 알로이시스 수녀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극중 알로이시스 수녀가 이 제임스 수녀에게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훈육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제 칠판 위에다가 학생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할 액자를 걸어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칠판을 보면서도 뒤에 위치한 학생들의 움직임을 액자에 비친 모습으로 감시하라는 건데요. 이때 알로이시스 수녀가 칠판 위에 걸어두려는 액자에 비호 12세 교황의 모습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제임스 수녀가 그 교황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말하자 알로이시스 수녀는 상관없다며 액자를 통해 학생들을 감시하라고 재차 주문을 합니다. 영화가 품은 1964년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놓고 본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회 등으로 교회의 쇄신을 이끈 성인 교황 요한 23세를 제쳐두고 이미 선종한 전임 교황의 액자를 걸어두는 알로이시스 수녀의 태도가 앞서 언급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교회가 맞닥뜨린 불안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알로이시스 수녀의 마음과 플린 신부의 직접적인 갈등이 교장실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성탄절 행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플린 신부를 교장실에 불렀는데 사실은 흑인 학생 그 도널드 밀러와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거였잖아요. 제임스 수녀가 도널드에 대한 플린 신부의 호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이게 시작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펼쳐지는 그 알로이시스 수녀와 플린 신부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성탄절 행사 진행 방식을 두고도 각기 다른 의견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플린 신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알로이시스 수녀는 하늘 아래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다 알로이시스 수녀가 갑작스럽게 플린 신부가 도널드를 성추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확신이 섞인 의문을 제시합니다. 플린 신부는 도널드가 미사 복사를 서기 전 제의실에서 몰래 포도주를 마신 것이 들통나 이를 무마해주기 위해서 도널드를 사제관으로 불렀다고 말하지만 알로이시스 수녀는 플린 신부가 도널드를 가스라이팅해서 포도주를 먹이고 성추행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는데요. 우리가 아는 팩트는 단지 도널드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사실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녀님의 의심과 이러한 편견의 대립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야기의 힘과 연출가의 역량, 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맞물려서 누구의 편에 서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객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영화를 쫓게끔 하는데요. 이에 결국 관객들도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함께 희망과 불안, 확신과 의심, 열린 마음과 편견 어린 마음의 중간 지점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분석이십니다, 배우님. 우선 메릴 스트립 배우와 또 지금은 고인이 된 필립 세이머 호프만 배우가 각각 수도복과 사제복을 입고 펼치는 연기 대결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저희의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영화 속 알로이시스 수녀가 편견에 휩싸인 존재처럼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직접 마주하면 어느 한 사람 편에 전적으로 서서 영화의 결말을 예상하거나 또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확신과 의심이 종이 한 장 차이며 심지어 의심조차도 하나의 확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죠. 또 맹목적인 확신이 잘못된 판단과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는 알로이시스 수녀의 돌발적인 모습이 이 같은 영화의 주제의식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의 결말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정말 아쉽네요. 이 대목에서 신부님이 꼭 소개하고 싶은 다른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고요? 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의 한 장면인데요. 이 콘클라베를 앞두고 추기경단의 대표 로벨리 추기경이 동료 추기경들에게 원고에 적힌 강론 내용을 나누다가 즉흥적으로 원고에 적지 않은 내용을 나누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콘클라베의 이 장면이 다우트의 알로이시스 수녀의 태도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나의 의심을 쉽게 확신으로 이끄는 태도를 경계하도록 이끄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꼽은 영화 속 명장면과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부님이 꼽은 영화 다우트의 명장면은 무엇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이 영화 한 편을 전체 명장면 하나로 제가 꼽고 싶은데 또 너무 안일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한 장면을 꼽자면 알로이시스 수녀와 또 도널드의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을 뽑고 싶습니다. 플린 신부가 도널드에게 저지른 부정을 도널드의 부모에게 직접 고발하려는 알로이시스 수녀와 흑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도널드를 누구보다 챙겨준 사람이 플린 신부라는 점을 강조하는 도널드의 엄마가 첨예하게 벌이는 논쟁이 이 앞선 플린 신부와 알로이시스 수녀 사이의 논쟁 이상으로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나중에 도널드의 엄마가 설령 아들이 플린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어도 학교에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이를 무마할 수 있다고 말하자 처음으로 이 알로이시스 수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후 도널드의 엄마가 멀어지고 알로이시스 수녀 홀로 남아 거리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데요. 그 알로이시스 수녀를 휘감듯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이 알로이시스 수녀를 스쳐 지나는 그런 장면도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알로이시스 수녀의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고로 이 대목에는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비올라 데이비스 배우가 도널드의 엄마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잠깐의 등장에서 메릴 스트립 배우와 대등하게 연기를 펼치는 비올라 데이비스 배우의 모습도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배우님은 그러면 어떤 장면 꼽으실까요? 저는 극 초반에 알로이시스 수녀와 제임스 수녀를 비롯한 여러 수녀님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식사 중에 갑자기 알로이시스 수녀가 다른 수녀님들에게 플린 신부의 강론에 대한 의견을 묻거든요. 이 질문을 던진 알로이시스 수녀를 다른 수녀님들은 의아해 하는데요. 이 씬의 마지막 컷에서 알로이시스 수녀님이 바람에 펄럭이는 휴지를 이렇게 쳐다보는 얼굴을 양각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데요.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음 컷에서 집무실로 들어오는 플린 신부님이 부감으로 보여요. 마치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시받는 것처럼요. 이 두 장면의 편집점으로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가 너무 기대돼서입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사제간섭 영화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배우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제 한 줄 평은 의심이 확신으로, 그 확신이 또 다른 의심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알로이시스 수녀가 제임스 수녀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 강렬한 의심이 든다면서 막 오열을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장면을 언급하시는군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알로이시스 수녀의 과거가 어땠을까? 왜 저렇게 그동안 분노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너무 강렬하게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이 누군가를 규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규정들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을 규정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되어서입니다. 너무 훌륭한 한 줄 평 잘 들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 아닌 믿음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확신이란 믿음을 같은 선상에 놓고 혼동하기가 쉽잖아요. 아마도 다우트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갖게 되는 혼동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다우트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여러 숙고할점들을 안겨주는 영화임을 한 줄 평을 통해서 강조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